지금 화면 속에 보여지는 장면이 뭐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 장면은 뭐냐면 5월 달부터 저희가 속해 있는 스쿨보드 학교에서 일시 선생님들의 파업이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5월 거의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업을 이제 했고요. 언제 뭐 타결이 될지 어떻게 돈이 올라갈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 아침에 나와서 4시간 정도 이렇게 피켓팅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싶기 때문에 이 파업에 대한 어떤 불만도 없었고 분명히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단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파업하는 동안은 이제 스쿨보드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온에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월급의 이제 거의 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급여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좀 이제 살면서 주머니 사정 이런 거 제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급여를 받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내야 하나 좀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국회에서 또 어떤 날은 또 학교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는 파업을 했고요. 이때만 해도 부모님이 집에 와 계신 상태였어가지고 제 속마음은 정말 타들어갔고 복잡하기도 했고 왜 이 시련이 저한테 지금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왜 시련은 정말 끝이 없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가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와 계신 와중에 파업을 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산불이 나서 저희 가족은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난을 왔어야만 했었죠. 오랜만에 캐나다 방문하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그리고 지인 집에 너무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더더욱 죄송스럽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어떻게 매니징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 더 좌절스럽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파업은 한 방학을 일주일 남겨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갔고요. 파업이 끝나기 직전에 산불도 정리가 돼서 저희는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집중해서 보내자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요. 부모님을 그동안 정신없이 관찰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좀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마음도 병들어 있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몸도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택한 이 캐나다의 삶이 정말 맞는 일일까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부모님과 미국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물론 딸과 함께 같이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계획한 이유는요. 얼마 전에 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알아서 잘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딸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속으로 골마 있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저는 알아서 잘할 거다, 우리 딸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부모님 앞에서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혼자 스스로 끙끙 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게 한 번에 이제 터져서 쏟아져 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내가 너무 애를 외면하고 있진 않았나 이런 반성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동안 힘든 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행을 통해서 아이가 모든 걸 뭐 치유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곳에 와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엄마로서 한편으론 아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생각에 제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잘한 일인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나이 40이 넘어서 다시 한번 저도 모르게 사춘기를 겪는 그런 시기도 왔었어요. 땀이 뜨거? 저희 집 고양이 똘인데요. 얼마 전에 꼬리에 혹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두고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꼬리 혹이 터져서 이렇게 급하게 이머전시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In order to resolve the bleeding, the mass has to be removed because the tissue isn't healthy. When you have a mass, the tissue isn't normal tissue, so it doesn't heal very well. 정말 왜 이렇게 시련은 저에게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일까요? 얘기를 들으니 혹이 너무 커진 상태라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르고 만약에 수술을 하더라도 많이 경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일요일이라 응급실이었거든요. 수술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제 응급실을 갔다는 게 이제 비용이 상당히 들 것 같아서 이래저래 정말 마음이 참 무거운 하루였고 이제 동물을 키운다는 이 책임감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 그날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폴리 괜찮아? 애기 매드했어. 얘들 몇 명? 오늘 스프레이 몇 번 했어 이 자식. 지금 현재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요. 수술 부위가 너무 컸던지라 봉합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벌써 3주가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래도 큰 차도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일단 저 머리에 쓰고 있는 콘 빼주고 싶어요. 빨리 낫기를 기도해 봅니다. 두 달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보자, 잘 살아보자 이렇게 참아왔는데 이틀 전에 할리팩스에 전에 없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한숨도 잠을 못 이뤘어요. 집이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걱정도 됐고 주변 이웃들은 뭐 베이스먼트에 물이 찼다 아니면은 차가 잠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날 시련은 끝이 없는 건가요?